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방금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됐죠.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됐는데 매출 440억, EPS가 96센트, 원래 목표가 가이드라인이 33에 EPS가 0.88센트였죠. 네, 88센트였는데 이를 넘어서는 440억 달러에 96센트였으니까 상당히 내용은 좋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크게 오르지는 않고 3%에서 2.5%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코멘트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젠슨왕의 코멘트가, 다음에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면 추가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제부터 이번 주 내내 엔비디아 실적에 모든 것들이 꽂혀 있었는데 나름대로 안심이 된 하루다.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주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어제부터 새로운 바람이 강하게 시장에 불기 시작했다.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뀌죠. 조방원이, 조선방산온전이 죽고 또 경구용 치료제가 죽고 새롭게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가 팍 치고 올라오면서 방향이 바뀌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물음표만 생기는 거죠.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인데, 이 부분도 오늘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제 거의 이길 수 있다라는 것들이 확신적인 것 같은데, 이들의 경제 정책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이 이재명 정부의 인맥주하고 정책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올 것 같은데, 인맥주는 버리고 정책 관련주들로 시장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변화의 바람이, 흙먼지가 확 일어나는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 다우는 마이너스 0.58, 나스닥은 마이너스 0.51, S&P 500은 마이너스 0.56. 어제 크게 상승한 이후에 막판에 살짝 밀려나는 그러한 모습. 이 정도 조정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조정, 예상된 조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를 보면 미국 장중 위험자산이 위축되고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하고 주요 암호화폐는 좀 하락했다. 미국 증시 40분 마감 전에 뉴욕 4대 증시가 하락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나 XRP는 가격도 하락 중이다. 시장에서 엔비디아 실적, 향후 연준 움직임 등의 촉각을 세우는 그런 하루였다. 짱보는 하루였다는 거죠. 장중 미국 국채금리 상승 속에서 위험자산은 위축이 됐다. 방금 트럼프가 반도체 설계업체 대중 수출금리 명령을 내렸다. 관련주들이 1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미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인 시놉시스가 10.35% 하락,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 9.2%, 24% 폭락하는 등 이제는 팹리스 기업들, 설계 기업들이 크게 하락을 했네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소식통을 통해서 백악관인 미국 반도체 디자인 업체에 대한 대출 수출 중단을 명령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머리 아픈 하루입니다. 네, 방금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이야기를 했죠. 엔비디아는 장 마감 이후 1분기 실적 440억 6천만 달러, 목표는 433억 달러 했죠. 주당 수익 88센트를 넘은 96센트를 기록했다. LSEG가 집계한 애널리스트 예상은 433억 달러 93센트였는데 이것보다는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젠슨왕의 IR 코멘트만 남아있는 거죠.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FOMC 의사록에서 통화정책 전망 명확성, 기다리기 좋은 위치다. 명확성을 좀 기다리기 좋은 위치다. 좀 기다려야 된다. 일본 40년 국채 입찰이 부진했습니다. 재정 건전성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금리가 소폭 오르는 것 같아요. 머스크, 트럼프 감세 법안에 직격탄을 날렸다. 저렇게 해서는 재정 적자를 더욱 키울 것이다. 미국 상원 대러시아 제재를 경고했다. 러시아의 원유와 우라늄 구입 시 500% 관세를 매기겠다. 엔비디아 분기 실적 발표, 미국 트럼프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의 중국 판매 명령을 중단했다. 일본 관세 협상서 미국 AI 반도체 최대 1조엔 규모 수입 방안을 제안을 했다. 약 10조 원을 사겠다는 거죠. EU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55%에 거의 근접을 했다. EU는 나름대로 골치는 아프지만 따북따북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는 소폭 강세입니다. 0.39% 상승해서 99.817. 100은 하진 못했지만 달러는 강세의 모습을, 온달러는 반면 1373.48원까지 소폭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달러는 144.89엔으로 약세의 모습 0.39% 약세. 대만 달러는 30대만 달러가 깨졌네요. 29.909 소폭 강세. 30이 깨졌다는데 우위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미국 채권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3.994, 4.5bp 상승. 10년짜리는 4.478, 4.4bp 상승. 20년 4.995, 30년 4.974, 5% 아래는 있지만 오늘은 4bp에서 3bp 정도 상승하는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일본 10년짜리 국채도 금리도 많이 보는데, 네, 일본 10년짜리 국채 금리는 1.513%. 올라갔다가 좀 쉬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많이 올라갈수록 엔화 강세, 엔캐리드 트레이드가 다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죠. 네, WT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 상승해서 61.51달러. 오늘 소폭 상승을 했네요. 금 가격은 마이너스 0.24% 하락 3,320달러. 그럼 이제 옆으로 기는 박스권 안에서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오는 모습. 네, 크게 뭐 투자하거나 기대할 건 없다. 어제 7% 가까이 올랐던 테슬라는 오늘 살짝 조정을 받았네. 마이너스 1.37%. 엔비디아는 0.08% 상승. 이제 봐야 되겠죠. 팔란티아는 2 플러스 0.57, 124.09달러. 애플은 2.46, 200달러를 회복을 했네요. 네, 애플이 200달러 회복한 게 반가운 뉴스인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은 1.56. 브로드컴은 전고점에 이제 다 왔죠. 네, 우리 이렇게 올라다가 이 터진 것들 다 회복하고 브로드컴은 다시 전고점에 왔다. 이제는 250달러가 1차 목표죠. 그 다음에 300달러. 브로드컴 가지고 마음 졸이고 고생하셨던 분들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1라인1 마이너스 0.17% 하락 720달러. 1라인1은 이제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바닥에 삼중 바닥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1라인1은 사서 또 800달러까지 가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 1라인1 매수하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12% 상승 96달러. TSMC 0.61% 하락 196달러.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크게 하락하거나 올라가는 종목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2.41% 하락해서 17,000달러. 17,218달러. 어제 보니까 제이드 벤스가 뭐라고 한마디 했더라고. 키우겠다. 우리는 과거 정부와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가상자산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크게 오른 이후에 좀 옆으로 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크게 상승했던 뉴스케일 파워는 마이너스 1.32, 35달러. 네, 오클러는 1.13% 상승 54.51달러. 오클러나 뉴스케일 파워는 꾸준히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이온키도 0.23% 하락해서 47.93달러. 오늘 조비에비에이션이라고 이제 항공기 이제 드론을 하는 회사는 일본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일 한국 시장의 주요 한번 키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전일 시장 상승 테마를 보면 2차 전지, LFP 배터리 쪽이 상승을 했죠. 자이글, 파워넷, 탑머티리얼, 코인테크, 건설 쪽에서는 GS, 현대, LCD 현산, 대우건설. 어제 저는 GS건설을 좀 추천을 했는데 음원과 원반, YG 플러스, YG 엔터테인먼트, SM, CJ ENM 등이 상승했죠. 탈모치료제, JW 신약, 위더스 제약, 인스코비, 이노진 등이 이제 오전에 이제 상승 테마를 이뤘죠. 오후 테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 오후 테마는 2차 전지죠. 자이글, 예경케미칼, 메가터치, WPC, 삼성 SDI 등 아주 뭐 죽었다 살아난 종목들, 퓨리오 AI 종목들인 4x4, DSC 인베스트먼트, 나우아이비, 엑스페리스, 리튬 관련주들 대보마그네틱스, 포스코 퓨처넴, 세비캠, 첨보, 광무 등이 상승했죠. 또 HBM 관련주 DI, 윈팩, 레이저셀, 삼성전자, ST, YC 등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가지지 않고 예상치 않은 종목이 상승하면서 좀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될, 왠지 이것들이 왜 올라오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2차 전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가 어제 이제 많은 좀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이제 숙제로 다가왔는데, 모 애널리스트가 생각한 걸 정리를 했는데 한번 봅시다. 그동안 2차 전지의 부진 배경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트럼프 당선했다는 IRA 폐지 우려, 캐즘 구간에서 침투율 정체 등 2023년 하반기부터 2차 전지 부진이 2년간 지속됐다.
중요한 건 2년간 거의 다 부진이 끝나지 않을 시간적인 요인이지 않을까.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이지만 첫 번째, 과도하게 높았던 밸류에이션이 조정 과정, 광물 가격 하락세 지속, 굉장히 중요하다. 리튬 가격이 아직도 바닥에 있죠. 트럼프 당선에 따른 IRA 폐지 우려, 전기차 보조금 축소, 캐즘 구간에서 전기차 침투율 정체 등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극단전 소외주로부터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 애널리스트는 슬쩍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탑다운 관점에서 두 가지 면을 우리가 봐야 된다. 첫째, IRA 폐지에 따른 우려 반영은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됐다. 마무리 단계다. 두 번째, 캐즘 구간을 돌파하게 만든 모멘텀의 등장 가능성. 그것을 저가 모델 출시가 중요하게 반등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저가 모델 출시. 이렇게 두 가지를 이 애널은 들면서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자기 의견을 쓴 거죠.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2차 전지를 고민하는 자기의 이유는 뭐냐. 저가 차량의 출시 시점 도래와 세컨드카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이야기했어요. 침투율이 유의미하게 상승했던 시기가 3번 있었다. 자동차 내연기관차를 보면은 1910년대 포드 시대가 있었다. 한번 상승했다. 헨리 포드는 생산 공정의 개선, 컨베이 벨트를 도입을 통해 자동차 생산 비용을 대폭 절감했고, 이를 통해 자동차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열었다. 지금도 2차 전지 전기차가 대중화 시대로 왔죠.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 자동차 모양이 유사한 특징이 있는데 이는 지금의 테슬라와 매우 유사한 점이다. 1910년대에 한번 크게 올라가고, 두 번째 1920년대 GM이 이제 시대를 이끌었다는 거죠. GM은 자동차 할부 금융 시대를 본격화해 있다. 자동차 할부 금융 시대를 본격화해. 금융도 굉장히 중요한 상승의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당시만 하더라도 자동차 침투율이 20%에 그쳤기 때문에 완전한 대중화가 이루기 전이었으며, 할부 금융을 통해 자동차 구입 부담이 완화됨으로써 침투율이 60% 가까이 상승을 했다. 20에서 60%로 10년 사이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2024년 테슬라가 할부금융 확대 적용하는 점도 이와 매우 유사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애널리스트는 마지막으로 2차 전지,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가 올라갈 마지막 가능성은 바로 경차의 시대, 대중화 시대라는 거죠. 1950년대도 경차, 자동차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1950년대 유럽은 2차 세계대전 여파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시기였다. 지금하고 비슷하네요. 이때 등장한 자동차 저가 모델이 대중적 인기를 얻게 되면서 자동차의 실질적 대중화가 완성됐다. 침투율이 80%까지 상승하는 거죠. 지금 20%, 40% 정도가 전기차가 왔으면 이제 80%까지 나머지 40%는 경차 대중화 시대라는 거죠. 지금 전기차 산업의 부진 중 원인 중 하나가 캐즘 구간에서의 진입이 있었다면 테슬라의 보급형 모델 출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보급형 모델 출시, 이 내연기관도 1950년대 경차를 통해서 이걸 뚫었다는 거죠. 지금이 그런 시대다. 이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대응이라고 숏 관점은 일단락이 된 것 같다. 찐 바닥일지는 고민되지만 다시 스터디를 재개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탈친환경 행보는 여전히 부담스럽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제재 대상은 한국이 아닌 중국이다.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 면이 지금 혼재되어 있다. 종목별 밸류에이션에 따른 문제도 여전히 비싸나 또는 싸냐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저가 모델 출시, 노보택시 출시와 함께 침투율이 상승하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탑다운 관점에서 본 최악은 지나가고 있을 가능성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 항상 변화가 있을 그 미분의 그 점이 항상 속도가 다시 나타나고, 쭉 떨어질 때도 위에서 속도가 붙으면 떨어질 때가 제일 많이 하락하죠. 또 바닥에서 올라갈 때도 변곡점, 그 변곡점에 와 있는 것 같다. 숏 관점에서 접근은 이제 유보할 때이며 찐 바닥일지는 고민되지만 적어도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다시 스터디를 재개할 시점은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에코프로 BM, LNF를 추천합니다. 이게 이제 에코프로 BM이죠. 58만원 같은 게 88,000원이었으니까
거의 다 온 게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LNF도 34만원에서 56,000원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다 온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고 좀 물릴 생각을 한다면 지금 정도 들어가도 나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또 우리의 뒤통수를 때렸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 자신만의 확신이 필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분할 매수는 가능하다. 아예 안 들고 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결론 한번 봅시다. 오늘 금일 한국 시장은 엔비디아 실적 나오길만 기다린다. 실적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 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4%를 넘어가는데 상승률이 4%를 넘어가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전일 갑자기 한국 시장에서는 대형 우량주와 반도체인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반등하면서 좀 장수는 상황이었으나 이는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서서히 반영되기 시작한 영향으로 보여져 집중이 필요하다. 네, 게임은 선거리면 게임은 끝난 것 같아요. 따라서 오늘은 오히려 다른 업종보다 신정부 정치인 관련주, 정책 관련주, 이 중에서 정책 관련주들을 좀 보자. 뭘 지금 육성하려고 하는지. 전일에 또 다른 특징은 그동안 시장을 리딩했던 조방원의 가격이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조선, 방산, 원전, 여기에 경구형 치료제와 바이오주들이 가격 조정이 나타나면서 일부 수급이 대형 우량주로 몰려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러한 움직임이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어제 상승이 일시적인 요인이고 초단계적 상승이며 시장은 다시 조방으로 돌아올 건지에 대한 분수령에 대해 중요한 하루 시장이 열릴 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봐서는 가장 안전한 지대는 화장품, 중국 소비 관련주들, 일부 단계적 모멘텀을 가진 건설주주 같은 종목들은 시장에서 추가 상승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또 다른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추경 매수보다는 신정부 출범에 관심을 갖고 신정부가 무엇을 추진할지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본 하루입니다. 네,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하고 시장에서 4.2% 정도 오르는 시장인데 한 10% 정도 5% 이상 올려줘야 오늘 한국에서 HBM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 삼성전자가 또 SK 하이닉스가 올라올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하루 되십시오.